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외동딸 하나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자식 키우는 일이 쉬운 분들이야 어디 계시겠냐마는 저에게는 정말이지 제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귀하디 귀한 자식 탓에 딸아이를 키우는 모든 순간이 고난의 연속과 동시에 크나큰 행복이었죠. 이제는 거의 30이 다 된 어엿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눈에는 가난쟁이였던 시절이 눈에 선해 늘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 같기만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스스로가 참 고슴도치 엄마인 것 같아 주변에 티는 안 내려고 합니다만 저도 참 어지간한 엄마이지 싶어요. 제가 이렇게 딸아이와 애착 관계가 깊은 것은 우리 아이가 엄마에게 살뜰한 마음을 써주어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홀로 딸아이를 키웠거든요. 젊은 날에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소중한 우리 딸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 아이는 실은 자기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아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레 잃고 나서 저 역시 살아갈 의지를 잃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마 뒤늦게 제 뱃속에 우리 딸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더라면 과연 제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을지조차 미지수네요. 한마디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저를 다시금 살게 해준 것이 바로 저희 딸입니다. 제게는 세상 온갖 보화를 다 끌어다 바쳐도 딸아이보다 더 귀할 수는 없죠. 젊은 여자 혼자 몸으로 딸 자식을 키우려고 한 탓인지 그 이전의 지인들과도 소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 역시 반대가 대단했던 탓에 꽤 오랜 시간 왕래를 하지 못하고 지냈고요. 그러다 보니 딸아이와 단둘이서 서로를 의지하고 살았죠. 하지만 자식의 입장과 어미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기에 홀로 아이 키우며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온갖 인생의 굴곡을 함께 나눌 리가 없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바로 이럴 때 이 채널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서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인생사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의 사연 덕에 저 또한 싱글맘으로서의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홀로 아이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사연들 중에서도 제 딸아이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생겼던 사연에 대해 들려드릴까 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혼자서 저희 딸을 키웠습니다. 미처 결혼을 하기도 전에 아이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미혼입니다. 소위 말하는 미혼모가 바로 저죠. 지금도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만은 않죠. 제가 딸을 낳은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이전이다 보니 지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시선이 냉랭했습니다. 저희 친정이 아주 유복한 편은 아니라고 해도 부모님 두 분이 워낙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시고 저희 남매를 살뜰하게 보살펴 주신 탓에 아이 낳기 전까지는 세상의 풍파라고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 홀로 딸아이를 낳고서야 두 분 울타리 안에서 그간 제가 얼마나 안온하게 살아왔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죠. 여자 혼자 아이 낳았다고 하니 저를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며 무례하게 구는 남자들도 많았고 일을 하면서도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을 때 다들 극구 반대했기 때문에 친정의 도움을 받는 일도 불가능했어요. 그런 따가운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아이는 잘 키워내야 했기 때문에 온갖 서름 속에서도 꿋꿋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당시 일자리 역시
제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잃게 되지 않을까 속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일자리까지 잃게 되면 어찌하나 벌벌 떨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임신 사실을 밝혔을 때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씨, 내가 은혜 씨 한두 해 본 것도 아니고 뭘 내 앞에서까지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래. 내가 유석 씨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났을 때도 은혜 씨 지켜보면서 혹여나 은혜 씨 잘못될까 싶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지? 언제부턴가 은혜 씨 눈빛에 강단이 생겼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유석 씨가 은혜 씨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를 남기고 간 모양이다. 이런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은혜 씨도 알잖아. 나도 홀어머니 밑에서 걷는 걸. 은혜 씨가 정말 대단한 결정했다. 이 문제로 은혜 씨한테 산에서 불이익 갈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 말고 휴직 기간에 아이 건강하게 낳고 돌아와. 아이 낳겠다는 말에 단 한 사람에게서도 축하의 말이나 격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사한 마음과 설움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이 펑 터져 나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드물게 여성으로서 사업가로 자수성가했던 사장님은 인격적으로도 항상 닮고 싶었던 좋은 어른이셨습니다. 예전부터 상사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지내왔던 탓에 먼저 떠난 남자친구와도 안면이 있으셨고 그간의 제 사정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고 한들 당시 미혼모에 대한 사회 시선을 고려해 봤을 때 저를 계속 고용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장님께서 저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거였죠.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처음으로 듣는 따스한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감사하게도 일자리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임신기간이라고 남편이나 친정어머니의 살뜰한 보살핌은 기대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늘 가슴 한구석이 휑하니 빈 것 같은 기분이었으나 날이 다르게 제 뱃속에서 저와 그 사람의 아이가 자라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비어있던 가슴 한구석이 다시금 꽉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던 날에도 곁에 아무도 없으니 진통이 시작되자 제가 직접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도 몸 무거운 임산부가 모든 일들을 홀로 처리해야 하니 마음 다칠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저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모든 일에 상처만 받고 연약한 여자로 머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엄마가 될 터였으니까요. 아이 낳을 즈음에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제법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말로 우리 딸아이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씩씩해져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제 발로 뒤뚱뒤뚱 산부인과 정문을 들어서면서도 아이가 나올 것 같아 고통스러워하는 산모의 모습보다는 곧 전장에 나갈 장수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겪을 일들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을 테니 다부진 마음을 먹을 필요성이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일들을 저 혼자가 아닌 딸아이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무려 8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딸아이와 조우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초산치고는 그래도 수월하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얘기 나눌 만한 어른들이나 비슷한 입장의 산모 친구들도 없다 보니 저런 기초적인 것조차 제대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이랑은 달라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무슨 용기로 애를 낳을 생각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난 딸아이는 제 눈에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뱃속에 품고 있을 때도 귀하디 귀한 아이였으나 낳고 나서 직접 품에 안아보니 세상에 이런 벅차오르는 감정이 다 있구나 싶을 정도였죠. 그동안 혼자 겪었던 갖은 서름들이 한순간에 씻겨나가는 순간이었어요. 비록 제 엄마 말고는 자신을 사랑해줄 아빠도 외갓집도 주지 못했던 생각에 아이에게 죄책감이 들었으나 이런 감정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생각을 고쳐먹고 처음 만나는 아이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가, 엄마가 너에게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주지 못했지만 그러지 못한 만큼 더 큰 사랑을 너에게 줄게. 다른 사람의 빈자리 느낄 수 없도록 엄마가 더 잘할게. 부족한 엄마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할게. 아이 혼자 키우면서 힘겨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그날 아이에게 했던 약속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아이에게 부족한 엄마였을지는 모르나 그날의 약속만큼은 정말이지 제 한 몸 부서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나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쉽게 예상이 가시죠? 제게는 세상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고 아이를 두고 결혼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니 제 인생의 유일한 아이가 될 거라는 뜻이기도 했죠. 그날 이후로는 정말 우리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몸으로 하루빨리 직장을 복귀해야 하는 바쁜 엄마 사정을 이해해 준 건지 아이는 잘 울지도 않고 갓난아이 때부터 방긋방긋 잘 웃는 효녀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직장 나가 있는 동안 아이를 봐주시기로 한 동네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내가 내 자식이며 손주며 그동안 키운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갓난아기가 이렇게 순한 건 또 처음 보네. 애들도 낯을 가리거든. 처음 보는 내 품에 안겨서도 이렇게 울지도 않고 얌전히 있는 걸 보니 애가 벌써 자기 엄마 고생 안 시키려는 모양이야. 애기 엄마가 복이 많다, 복이 많아. 항상 제 아이가 앞으로의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될까봐 저를 말리는 부모님과 지인들 우려의 말들만 들었던 저로서는 우리 하나가 제 복이라는 어르신 말씀이 얼마나 기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순조롭게 둘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손이 적게 가는 순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애는 애잖아요. 엄마 손이 필요할 일은 정말이지 끊이질 않더라고요. 늘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자란 엄마를 보고 자라서인지 어떻게든 제 엄마 고생 덜 시키려고 애를 쓰는 딸아이가 저 때문에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맑게 알아듣기 시작하고 머리 굵어가면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하려고 드는 딸아이 모습이 기특하게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죠. 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공부도 척척 스스로 하기 시작하는 하나였습니다. 가끔은 다른 집 아이들처럼 엄마한테 투정도 좀 부리고 떼도 좀 쓰면서 평범한 아이처럼 굴어줬으면 싶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의젓한 딸아이가 늘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미혼모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풍파를 겪은 것처럼 우리 하나도 미혼모의 딸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늘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겠습니까? 같은 자식 낳아 키우는 입장이면서도 저나 저희 아이를 색안경 끼고 곱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테니 아이가 상처를 입을 일도 많았겠죠. 아이가 그런 일로 상처받을 일이 없도록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으나 애초에 부모가
아이가 겪을 모든 일들을 다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죠. 아마 제가 모르고 지나간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딸아이에게 아주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는 적어도 제 앞에서는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제 곁에 와주었나. 아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를 봐주셨던 동네 어르신 말씀처럼 하나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크나큰 복이었습니다. 진학할 때가 되자 아이가 간호대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아이가 어릴 적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저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타고난 태생이 유순한 아이는 어릴 적부터도 또래 친구들이나 자기보다 작은 아이들을 잘 챙겨주는 정이 많은 아이였죠. 항상 약자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했던 아이에게 간호사라는 직업이 참 잘 어울릴 거라고 저도 늘 생각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성실하게 공부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간호대 진학이 어렵지 않을 거라는 낙관도 있었고요. 순하고 무른 듯 보이지만 본인이 한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뚝심도 있는 아이였습니다. 목표가 확실해서인지 남들은 온 집안이 다 들러붙어도 쉽지 않다는 수험생활도 꿋꿋하게 견디는 아이를 보며 저런 성실하고 진득한 성품은 아이 아빠를 닮은 것 같아 참 피는 못 속인다는 생각도 했어요. 겉모습은 저를 많이 닮았지만 하는 행동은 꼭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아 누구에게 말은 꺼낼 수 없었지만 저런 기특한 딸내미를 보내준 그 사람에게 항상 고마웠습니다. 아이가 간호대에 합격한 날은 너무 기뻐서 주책맞게 눈물까지 불쑥 나더라고요. 비록 늘 모자란 엄마였던 저보다는 아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미안했지만 이런 엄마 밑에서도 저렇게 올바르게 자라준 것도 모자라 자기 꿈에까지 당당하게 한 발짝 다가선 딸아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내가 지금까지 힘든 거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고생하는 너 보면서도 늘 엄마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기만 한걸. 하나야, 엄마는 우리 하나가 너무 자랑스러워. 네가 말은 안 해도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지 엄마가 결코 모르지 않아.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엄마가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너한테 고맙다는 말까지 들으니 엄마가 정말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엄마는 나한테 부족하게 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가 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이제 나도 내 앞가림 할 정도로는 컸으니까 엄마가 의지할 수 있는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존재만으로도 제게 의지가 되는 딸아이였습니다. 꼬물대던 그 갓난쟁이가 어느새 이런 숙녀로 커서 저리 기특한 소리를 할까 싶어 감개무량했습니다. 이렇게 어여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 아이 아빠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 사람과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이 좀 아리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아이한테는 아이 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괜히 아이 상처만 들쑤시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 만큼 아이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어주리라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죠. 대학 진학 이후 아이는 정말 많이 바빠졌어요. 저도 여전히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 얼굴 마주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명문 간호대에 진학한 이후로 공부에 한창 열을 올리는 딸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일반 병원이 아니라 대형 대학병원의 수술실 간호사가 되길 희망했기에 다른 친구들보다도 공부해야 할 양이 훨씬 많았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편안한 일자리를 가졌으면 싶은 마음도 은근히 있었지만
자기가 정말 마음먹은 일에 대해서는 쉽게 고집을 꺾지 않는 딸아이 성정을 알고 있었기에 안쓰러운 마음에도 아이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료인에 대한 꿈을 키우며 생사를 오가는 이들을 구하고 싶어 했던 딸아이였기에 그런 선택은 사실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크게 엄마 손 타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는 아이답게 하고자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딸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제 꿈을 이루리라는 데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제 걱정은 다른 데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 공부에만 열을 올리는 탓에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었는데도 연애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딸, 요새는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학생들 좀 없어? 공부할 게 많아서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그런 거 없어. 말은 그렇게 해도 어릴 적부터 늘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딸아이였습니다. 아이 성격도 사근사근 친절하고 제 딸아이라서가 아니라 생긴 것도 제법 예쁘장했거든요. 딸아이 친구들에게 듣기로는 주기적으로 관심을 표하는 남자아이들도 제법 많았고요. 대학 가기 전까지야 아직 나이도 어리고 진학 문제에 온 신경을 다 쏟고 있으니 그런 아이들한테 별 관심을 두지 않아도 아직 때가 아니겠거니 했는데 한창 좋을 나이에 남들은 다들 연애한다고 난리인데 여전히 딸아이가 연애에 관심이 없자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제 발이 저려서인지 혹시 딸애가 이성의 아예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혼모 딸로 자라면서 괜히 방어적인 심리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고요. 이러한 제 걱정을 뒤로 한 채 공부에 열을 올리던 딸아이는 결국 본인 뜻대로 우수한 성적으로 간호대를 졸업하고 이 지역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대형 종합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날이니 엄마인 저로서도 참 행복한 날이었죠. 비록 정식 간호사가 된 이후 딸아이 얼굴을 보는 게 더더욱 어려워져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이제 다 커서 사회인이 된 딸이 제 꿈을 펼치며 바쁘게 사는 게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아이가 번듯한 직장까지 잡자 그동안 제 아이에게 은근히 눈독을 들이시던 동네 어르신들이 어찌나 선자리를 많이 물어오시는지 중간에서 제가 곤란할 정도였어요. 딸아이는 선은 절대 안 보겠다며 단호하게 나왔거든요. 사실 아직 결혼이 급한 나이도 아니고 저도 딸아이가 굳이 원하지도 않는 선자리에 내보낼 생각도 없기도 했고요. 그리고 굳이 선이 아니더라도 저희 딸 좋다고 하는 남자들도 많아서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단지 저희 딸아이가 관심이 없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제 딸아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 평가해도 딸아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정말 자부해요. 딸아이를 알고 지내면서 그 아이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갖지 않기도 힘들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힘든데도 같이 일하는 동료나 환자 가족 등 누구에게나 늘 친절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딸아이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 딸아이한테 눈독을 들이고 본인이나 본인 자식들을 들이미는 환자나 환자 가족도 제법 많아서 딸아이가 곤란을 겪은 일도 종종 있었죠. 병원 내에서 가장 친절한 의료인으로 선정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런 딸아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한 상대는 같은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경우가 잦아지며 상대가 딸아이한테 제법 오랜 시간 구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도드는 게 당연한 일인지라 아이도 상대의 지극정성에 마음이 열린 모양이었어요. 어느덧 30에 가까워진 딸아이였기에 딸아이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말에 저 역시 기뻤습니다. 물론 의사라는 번듯한 직업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보다는
이제 딸아이도 드디어 연애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더 반가웠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비사위가 저한테 인사를 왔습니다. 딱 보기에도 딸아이보다는 예비사위 쪽이 딸아이에 대한 사랑이 넘쳐 보였습니다. 만난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저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딸아이를 졸랐다는 것부터가 저들 연애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걸 제게 보여주고 싶다는 게 컸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제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애를 쓰는 예비서희를 보니 좀 귀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딸이 그리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걸 보니 엄마로서도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건 있었죠. 우리 하나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내가 우리 애를 나 혼자서 키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 낳아서 키우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 훌륭히 키워주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제 엄마가 당황할까 봐 딸아이가 미리 사정을 설명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것 좀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말하는 예비사위 반응에는 안심했지만 사실 이런 면은 당사자보다는 부모들이 더 민감하게 생각하죠. 혹시나 예비사위의 부모님들이 이런저를 문제 삼아 저희 아이를 고깝게 볼까 봐 엄마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만 아니면 흠잡을 때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딸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는 저를 보는 딸아이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런 걸 당하고 살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이유로 엄마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대하면 나 절대 참지 않아. 그쪽에서 반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이날 마라.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식 앞길에 꽃길은 못 갈아주더라도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아이 혼자 키우면서도 늘 당당했지만 혼사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저였습니다. 본인 아들이 그렇게 저희 딸이 좋다고 저 난리를 치니 상대 집안에서 대놓고 반대는 못했지만 예비 시부모가 될 이들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들 결혼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며 처음 만나게 된 예비 사돈이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아들 의사 만들면서 저희도 부모로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아들 앞으로 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복한 가정의 아이를 며느리로 맞을 줄 알았는데 처음 얘기 듣고는 저희 부부도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저렇게 좋다는데 부모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뭐라고 대꾸도 못하겠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내 아이가 나 같은 어미든 상대를 데려온다면 나라고 쌍수들어 환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제 스스로가 그렇게 작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딸아이는 절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그날 만남 후로 딸아이와 예비사이가 제법 크게 싸운 모양이었어요. 계속 예비사이에게 연락이 오는데도 받지 않는 딸아이를 보니 딸아이가 화를 많이 냈겠구나 하는 걸 모를 수가 없었죠. 결국 모자란 내가 우리 아이 앞길에 장애물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저희 어머님께서 실수하셨어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나 마음고생하는 일 절대로 만들지 않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본인한테 아무리 빌어도 만나주지 않자 결국 예비사위가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라 생각했기에 예비사위의 사과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딸아이도 제가 사과를 받아주자 그제야 마지못해 마음을 풀고 예비사위를 만나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달리 별말 없이 결혼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서 예비사위가 그 문제를 해결한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파혼을 했다며 답지 않게 결근까지 하고 집에 틀어박힌 딸아이를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는 다들 짐작이 가시겠죠? 얘 하나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파혼이라니. 설마 엄마 미혼모라고 그쪽에서 또 문제 삼으신 거야? 그런 거면 엄마가 다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응? 엄마! 제발 그러지 마. 정말 엄마 때문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만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돼? 그러고는 펑펑 울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딸을 보며 제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본인은 굳고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제 딸이 뭐가 모자란다고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파혼을 당했겠습니까? 그렇게 내 딸 좋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혼을 목전에 두고 아이를 저꼴로 만든 예비 사이도 괘씸했습니다. 취직하고 단 하루도 조퇴며 연차며 써본 적 없이 일하던 딸아이였는데 그러고 사흘을 휴가로 쓰고 시금도 전폐하고 제 방에 틀어박힌 딸을 보며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대로 뒀다간 정말로 큰일이 나지 싶어 일어나지 않으려는 딸아이를 억지로 일으켜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쪽 어머니가 처음부터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 의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의사 며느리 보실 줄 아셨던 모양인지 은근히 간호사라는 내 직업 무시하면서 말씀하시길래 처음에는 그 사람이랑 결혼도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설득한다며 큰소리 치길래 겨우 마음 돌렸더니 그런데도 계속 저러시잖아. 이건 나도 파혼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나 만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그동안 그 사람한테 계속 조건에 맞는 좋은 아가씨 소개시켜준다며 그렇게 찔러댔다더라고. 근데 그놈이 그 말에 홀랑 넘어간 거야. 이제는 자기 수준에 맞는 여자랑 만나겠다며 하루아침에 파혼 통보를 하는데 내가 고작 저런 놈 가머니설에 홀려서 그 수모를 당했나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서 딸아이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죄놈이 의사면 의사지 인간성만 두고 보면 제깟 놈이 우리 딸아이한테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고슴도치 엄마이니 세상 어떤 놈을 데려오더라도 우리 애가 아까울 일이었습니다만 제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결혼 못 시키겠다고 솔직히 말하고 정리를 하게 할 일이지. 만나는 사람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서로 혼사 얘기까지 진행시켜 놓고 뒤로는 다른 여자를 찍어붙이려고 들다니요. 그걸 또 홀랑 넘어간 저 엉덩이 가벼운 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아이는 극구 말렸습니다만 내 딸을 그렇게 상처 준 놈을 가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딸아이가 결근한 병원에 저 혼자 찾아갔습니다. 내 딸한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놓고는 신수가 헌한 예비사위놈 낯짝을 보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습니다. 내 딸은 쌀 하나나 삼키지 못해 야유어만 가는데 가만히 있던 애 먼저 들쑤셔서 계속 만난 주제에 바람까지 피운 저놈이 너무나 괘씸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놈 앞으로 갔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지 놈 얼굴이 당황스러운 낯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앞에서 뻔뻔하게 낯짝을 쳐들더군요. 어떻게든 저한테 결혼 허락받으려고 살살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 우리 애는 지금 밥도 못 먹고 들어 누워 있는데 결혼 앞두고 바람 피운 놈이 뻔뻔하게 목소리 낮추세요. 여기 제 직장이에요. 얘기 퍼져봤자 하나한테도 좋을 일 없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저놈의 본성이었나 봅니다. 본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는 태도였어요. 저나 저희 딸이나 저 눈고랭이 같은 놈한테 홀랑 속아서 결혼까지 갈 뻔했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일찍 본성이 나와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런 놈하고 결혼하지 않게 되었다는 건 다행스러웠으나 그렇다고 저 뻔뻔한 놈을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 딸 평판까지 들먹이다니요. 자네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네. 차라리 결혼 생각이 없으면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이지. 그렇게 만나달라고 구걸할 때는 언제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기만해? 아니, 애초에 그런 배경 가지고 의사 사위 보려는 게 과욕 아닌가요? 저도 잠깐 마음이 동해서 만나긴 했지만 의사식이나 돼서 간호사랑 결혼하는 건 솔직히 아쉬운 일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서로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파혼하자고 한 건데 아직 식장에도 안 들어갔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문제 삼으실 일이에요? 이 뻔뻔한 놈이 감히! 보자 하니 못하는 소리가 없는 놈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저런 불안당 같은 놈이 내 귀한 아이에게 상처를 줍니까? 부하가 치밀어 올라 높아가는 제 목소리에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 시선이 저희 쪽으로 꽂혔습니다. 놈은 그게 창피한 모양이었지만 저한테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당장 제 앞에서 거만을 떨며 저와 제 딸을 무시하는 저놈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혹시 정은혜 씨 되십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 근처로 다가온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자 얼굴을 확인한 예비사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더군요. 대체 누구길래 저 거만한 놈이 저렇게 맥을 못 추나 싶어 쳐다보았더니 흰머리가 새하얗게 내려앉은 노년의 신사 얼굴이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신사분이 다급하게 제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나 김유석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수십 년 동안 묵혀두었던 기억이 한순간에 풀려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 딸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살아가며 늘 그리워던 사람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김유석은 우리 은혜의 친부이자 젊어서 제가 잃었던 사랑하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안이 유복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집 아들인 줄은 그 사람 장례식장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고 비탄에 잠긴 와중에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교양 있고 부유한 티가 숨겨지질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이 미어터질 정도로 가득 들어찬 조화를 보고 두 분 모두 학원재단과 병원재단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본인들의 슬픔을 가누기도 무척 힘이 드셨을 텐데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차마 말도 제대로 떼지 못하시고 눈물만 뚝뚝 흘리시던 그 얼굴들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었겠어요. 비록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어느새 온 머리가 백발로 뒤덮이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인자하시던 인상만큼은 여전하신 분이셨습니다. 두 분에 대한 인상이 그 경험 없는 와중에도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의 장례식이 끝난 후 처음 우리 하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차마 두 분에게 말씀드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집안 환경도 차이가 너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귀히 키워주시긴 했지만 저희 집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쁠 정도로 늘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만약 남자친구 부모님 쪽에서 아들 보내고 생각지도 못하게 얻게 된 손녀를 욕심이라도 내시는 날에는 제 쪽에서는 힘 한 번 못 써보고 아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갑작스런 임신 소식까지 저도 이성적인 판단이 힘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 때마다 유복한 그분들 생각이 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유일한 존재인 저희 아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제겐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들 보내신 이후로 겨우 마음을 다잡고 사실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사실 손녀딸이 존재한다는 걸 아셨을 때 그분들 반응도 예측하기 힘들었죠. 그렇게 지금까지 세월이 흐르게 된 거예요. 제게 아는 체 아는 그분을 보고 예비사위놈이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비사위놈과 제 딸이 근무하던 병원의 이사장이 바로 그분이셨던 거예요. 딸아이야 제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니 오며 가며 이사장님 얼굴을 배워도 그분이 자기 할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남자친구의 장례식 당시에도 그분은 한 병원 재단의 이사셨지만 그때 병원 상호명은 지금 이 병원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로 이 병원의 이사장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으니 저 역시 제 딸아이 지척에 아이의 할아버지가 계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거였죠. 제게 그분들 모습이 각인된 것처럼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고도 곧바로 제 얼굴을 알아보실 정도로 그분 역시 제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곧장 제 이름을 보고 다가오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마침 제 딸아이와 제가 같지도 않은 놈에게 괄시를 받고 있는 서러운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좀 지나칠 수도 있었으나 마치 그 순간에 놈에게 지지 말라고 하늘에서 동아줄이라도 내려온 기분이었어요. 해안에 젖은 눈빛을 하고 있는 저희 둘을 보며 예비사위 놈이 눈치를 설설 봤습니다. 장모님, 저희 이사장님하고는 어떻게 아시는지... 방금까지 그리 저를 무시해놓고는 본인 병원 이사장 지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곧장 도로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놈이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씹어뱉듯 놈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날짜 잡아놓고 내 딸 무시하고 바람 피워서 파혼 통보해놓고 장모님은 무슨 장모님이야. 자네랑 상관없으니 이만 가보게. 일부러 아이 할아버지 들으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비록 아직 저희 딸이 본인 손녀라는 건 몰라도 자기 병원 의사놈이 제 딸을 기만했다는 걸 들었으니 그분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죠. 또 무슨 날벼락을 만나 싶었는지 놈이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더라고요. 거의 저것밖에 안 되는 놈 때문에 내 딸이 그 마음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다시금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경황 없이 아들 녀석을 보내고 살면서 간간히 잘 지내는지 생각이 났었는데 결혼해서 아이도 보셨나 보군요. 다행입니다. 그분 표정에서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진심으로 제가 잘 지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신 기색을 읽자 더는 사실을 숨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던 제가 결국 입을 떼었습니다. 저 유석 씨 보내고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 아이 유석 씨 아이예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던 그분이 이내 눈물을 뚝뚝 떨구셨습니다. 병원 한복판에 그분을 그러고 세워둘 수가 없어 당황한 제가 급히 그분을 모시고 인근 카페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한참을 말씀을 잇지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그분을 보면서 마치 죄를 지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카페가 문을 닫는 시간까지 그간에 사는 이야기들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손녀의 존재에 많이 놀라신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떠난 아들이 남기고 간 아이에 대한 기대감에 벅차시는 그분을 보며 조금 더 일찍 사실을 알려드리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이 모진 세상에서 여자 혼자 몸으로 딸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에 우리 유석이 아이가 남겨진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할아버지라고 해준 것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 말하기가 송구스럽게 짝이 없지만 그래도 아이 얼굴 한번 볼 수는 없을까요? 자식 앞세운 늙은이의 염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연거푸 고개를 조아리시는 그분 부탁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금의 시간을 주시라 부탁드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죠. 이제는 딸아이에게도 더 이상 사실을 감추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혼 이후 맥을 못 추고 제 방에 누워있는 딸아이를 일으켰어요. 하나야, 그동안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줄 알면서도 엄마가 못해준 얘기가 있어. 실은 엄마가 오늘 네 할아버지를 만났어. 제 얘기가 계속될수록 기운 빠져있던 딸아이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게 상처가 될까봐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얼마나 제 친부에 대해 궁금해했는지는 결코 모르지 않았어요. 아이 할아버지가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의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들은 딸아이 입이 놀라움으로 벌어졌습니다. 지척에 핏줄을 두고도 지금껏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천륜을 가로막고 있었던 건가 싶어 아이 조부모님들에게도 아이에게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엄마, 나는 엄마 마음 이해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엄마한테는 상처였을 텐데도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이 조부가 만나길 원한다는 말에도 딸은 수락했습니다. 딸아이 얼굴도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병원에서 몇 번 스친 적은 있으나 손녀로서 만나는 건 처음이니 마음가짐이 같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가족 간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딸아이 손을 하나씩 붙들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는 이사장님과 사모님 모습을 보면서 이제라도 아이에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긴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동안 네가 있는 줄도 몰라줘서 할애비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랑 너랑 둘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이제와 나타나서 이런 말하는 게 염치 없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못해줬던 것까지 원 없이 다 해주고 싶구나. 말씀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두 분 생각은 그렇지 않으셨는지 당장 집부터 새로 해주시겠다는 걸 말리느라 저나 딸아이 모두 진땀을 뺐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동안 친척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어른들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수술방 간호사 정하나가 실은 이 병원 이사장 손녀였다는 소문이 병원에 쫙 퍼져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원래도 병원 내 평판이 좋았던 딸아이였지만 더더욱 딸아이를 대하는 병원 직원들 시선이 호의적이었죠. 그런 만큼 결혼 직전에 딸아이를 기만하고 파혼을 종용한 전 사위놈에 대한 평판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그동안 간호사랑 결혼하기는 자기가 아깝다며 어지간히도 입을 털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다들 저희 딸아이한테 그런 놈이랑 일찍 파혼한 게 다행이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는 바람에 딸아이가 여간 멋쩍어한 게 아니었어요. 놈과 놈 어미가 저희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와 무릎을 꿇은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 손녀를 그렇게 괄시했는데 이사장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곧장 지방 분원으로 발령을 내실지는 몰랐기에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하나야, 장모님,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우리 하나 같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제가 제 주제를 몰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사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귀하신 분들인 줄도 모르고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얘 여기 병원에 붙어있게 하려고 온 가족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제발요.
파혼한 지가 언제인데 장모님의 사돈소리가 나옵니까? 그렇게 수준 타령하더니 이제는 내가 댁들이랑 수준이 안 맞아서 귀한 내 딸 못 보내겠네요. 감히 그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해놓고 애가 이사장 손녀라니까 눈이 뒤집혀 달려온 꼬락서니 하고는 천박해서 말 섞기도 더러우니 더한 꼴 당하기 싫으면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 말아요. 제가 그 병원 이사장인 것도 아니고 그분한테 그런 부탁드릴 생각 역시 추호도 없었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제대로 겁을 집어먹은 모자였습니다. 이 병원에서 교수 될 꿈까지 꾸던 놈으로서는 추락도 그런 추락이 없었을 테죠. 놈에게는 분원발령이 귀양이나 다름없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꼴 보기 싫은 놈 제 딸 눈앞에서 치워주셨으니 저로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딸아이 입장에서는 파혼보다 친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게 더 충격인 모양이었는지 다행히도 그 이후로 파혼의 아픔을 빠르게 털어냈습니다. 세상 둘도 없이 귀한 손녀로 여겨주시는 두 분이 아이의 상처를 지우는 데 큰 도움이 되어주신 건 당연한 일이었죠. 지금은 가족 간에 서로 자주 왕래하며 돈독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 역시 태어나 처음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에 날이 다르게 밝아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이 조부님의 등장으로 괘씸한 예비사위놈과 그 집안에 복수한 저와 딸아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살다 보니 정말이지 별일이 다 있다 싶어요. 저희 집 긴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